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답정 기소죠. 428억 약정 그리고 대선 자금에 대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임의 동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 인사를 구속하고 332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기획수사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428억 행방을 밝히지 못한 거는 검찰이 원하는 내용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428원의 이익의 주체가 돼야지만 이 소설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건데 원하는 것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딱 빼놓고 지금 기소를 한 건데 50억 클럽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6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곽상도 전 의원만 부실 수사로 1심 무죄가 됐죠.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유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갖고 비슷한 규모의 수사력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상대방 후보가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검찰이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을 건가? 그런 점에서 과연 공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동규나 남욱 같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 진술에 따라서 본인들이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명확하게 측근들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돈을 받은 그 장소에서 받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리만 봤다, 봉투를 들고 나가는 걸 봤다. 그럴듯해 보이는 진술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 측근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도 전제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임이든 어떤 형사사건이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측면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는 저 의문이 드는 게 국정 위기 때마다 딱 검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최저로 떨어졌더니 사상 초유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태원 참사 때 또 취임 4개월째 30% 안팎 지지율로 떨어지자 또 국회 본청 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대일 외교 또 그다음 노동 시간으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에 기소를 했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말 특정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막힌 타이밍이고 만약에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우연인데요. 특수수사는 처음에 소설 그립니다. 거기에 맞는 사건들 증언과 증거를 갖다 붙이는데 토착비리 범죄라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합니다. 입증되지 않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332번의 압수수색이라는 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한다면 우리 유권자들, 시민도 언제든지 그런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격한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